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를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도 간간히 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5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아이오닉 5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 좀 빨려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셨죠. 그래서 저는 뭐 똑같은 걸 하기에는 조금은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나오면서 아쉬웠던 점, 정말 아쉬웠던 점 7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Y에 비해 아쉬웠던 점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아쉬웠던 점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알아보시죠. 아이오닉 5의 배터리는 총 2가지로 볼 수 있죠. 이 배터리 2종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스탠다드인 58kWh의 주행거리가 안 나왔는데 뭐 예상을 하건대 350km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제일 큰 72.6kWh도 이륜을 넣으면 주행거리가 가장 긴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게 430km라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륜을 넣게 되면은 뭐 300km 후반대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겠죠. 비교 대상을 하나 들자면 모델 3의 롱레인지도 72kWh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로백이 4.4초에다가 주행 가는 거리가 496km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주행 거리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닌 제로백도 차이가 나는데 뭐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아이오닉 5의 공차 중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리 무거워도 2톤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 3 롱레인지의 무게가 1800kg 정도가 되니까 뭐 200kg에서 150kg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주행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런 걸 보면 테슬라의 배터리 밀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이오닉 5의 배터리 밀도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세단과 CUV 모델을 비교하는 건 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모델 Y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Y 스탠다드가 자취를 감춘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모델 Y 롱레인지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보종을 받더라도 모델 Y 롱레인지는 6,500만원이고 아이오닉 5는 옵션을 다 넣더라도 5천만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가격 차이만 1,500만원이 나는 거죠. 하지만 모델 Y 롱레인지의 주행 가는 거리는 511km입니다. 인증을 받은 거리죠. 거기다가 제로백이 5초대입니다. 5초대도 아니고 그냥 5초예요. 그냥 어마무시하게 빠른데 그 육중할몸을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를 500km 넘게 간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효율이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전기차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테슬라의 오너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를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는 초반에 20%, 끝에 10%를 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마진이 7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기차를 운용하시다 보면 배터리가 20% 아래로 떨어지면 마음이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기다가 겨울철이라고 하면 히트펌프가 들어간다고 해도 효율이 떨어지죠. 히트펌프가 들어가도 한 80%의 효율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430km를 갈 수 있는 아이오닉 5의 70%의 마진과 80%의 마진을 같이 곱하면 실영역 구간으로 240km밖에 못 가는 겁니다. 240km 굉장히 줄어들었죠. 430km면 주행거리 긴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사실상 알고 보면 240km밖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기차를 운용을 해보시면 240km가 얼마나 적은 키로수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500km를 안 넘었다는 것을 보고 너무 아쉽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출력은 전기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죠. 이 출력을 나타내주는 가장 큰 지표인 제로백을 한번 보자고요. 아이오닉 5의 제로백은 공식적으로 5.2초가 가장 빠르고 제일 느린 모델은 8.5초가 나옵니다. 물론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했을 때 8.5초의 제로백도 그렇게 느린 건 아닙니다. 아반떼가 10초 정도 이상의 제로백이 나오게 되니까 8.5초면 충분히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라고 하면
토크가 초반에 밀려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의 맛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건 테슬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공식이 있는데 제로백이 빠르면 빠를수록 주행가는 거리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주행가는 거리를 확보를 하려고 제로백을 그만큼 낮춘 것이죠. 모터의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리는 짧아지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제로백도 짧아서 빠르고 주행가는 거리도 길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모델 Y 퍼포먼스의 제로백 3.7초, 주행 가는 거리 450km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시나요? 아이오닉 5는 3.5kW급의 속도로 18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너무 대단해. 그런데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딱 두 곳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산 현대모터 스튜디오와 강동구 길동에 있는 현대 EV 스테이션, 그 두 곳에서만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서는 앞으로 휴게소에 이런 EV 스테이션을 차차 증가시킨다고 약속을 했지만 1년 뒤에 몇 개가 증가할지는 모르잖아요. 올해 아이오닉 5의 목표 대수가 26,500대를 감안한 걸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 계약을 실시하고 하루 이틀 만에 모두 계약이 완판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26,500명의 오너분들이 전국에 단 2개밖에 없는 현대 EV 스테이션을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현대 EV 스테이션이 증가를 해야 이 26,500명을 다 감당을 할 수 있을지는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아주 얍삽한 놈이죠. 왜냐하면 현대 EV 스테이션은 테슬라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현대차나 다른 브랜드들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온리 테슬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전국의 테슬라 슈퍼차저는 총 33개입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기인 데스티네이션 차저는 전국적으로 144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운용하실 때 커다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가보자고요. 부산에 갈 때 테슬라 오너들은 항상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상주 슈퍼차저죠. 이 상주를 들리다 보면 부산으로 갈 때는 아무리 스탠다드 레인지 키로수가 짧은 350km의 자동차를 가지고도 충분히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차를 예로 들어보자고요. 지방에 EV 스테이션이 없는 데다가 그냥 일반 속도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 코스를 짜기에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오닉 5를 사시고 캠핑이나 차박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내 크기는 이 밑에 제가 표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모델 Y는 아이오닉 5에 비해서 휠베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현대에서 마케팅을 할 때도 아이오닉 5의 휠베이스가 팰리세이드만 하다, 그러니까 정말 실내 공간이 쾌적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상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팰리세이드는 SUV입니다. SUV는 휠베이스보다 그 뒤쪽으로 실내 공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막상 타면 정말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아이오닉 5는 SUV가 아니죠. CUV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휠베이스 3m가 실내 공간을 그냥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내 공간을 보자면 투싼과 비슷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물론 2열의 경우는 13.5cm를 이동을 할 수 있으면서 트렁크를 좀 덜 쓰더라도 2열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광고했던 것처럼 아이오닉 5가 정말 차박에 용이할 정도로 광활하냐? 그 정도는 아니니까 키가 180이 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에서 차박을 할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아이오닉 5는 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을 하지만 제네시스 GV80 정도의 HDA2라는 기술을 적용시켰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네시스를 기존에 타고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기존에 탔던 오너분들은 이 HDA2만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을 하겠지만 테슬라 오너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토파일럿의 그 편의성과 비교를 한다면 한참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물론 이 말은 테슬라 오너분들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을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아니면 리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OTA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OTA가 아이오닉 5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OTA는 적용되지 않았죠. 그냥 단순히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추후에 리콜까지 가능할 정도로 OTA 기능을 개선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 그렇게 개선이 됐다고 해도 테슬라의 OTA보다는 훨씬 떨어진 성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오너로서 OTA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센터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글로브 박스에 비밀번호를 추가할 수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사소한 기능이 들어갔다던가, 전기차는 충전을 하는데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게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좀 이상한 기능들이지만 방귀 소리나 크리스마스 그런 필요 없는 기능들도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면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즐겁게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오닉 5가 전기차 충전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레그레스트가 운전석에 펼쳐지면서 좀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처럼 넷플릭스를 대화면으로 본다던가 그런 거는 못하겠죠. 이 OTA는 사실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가장 문제인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OTA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그만큼 통로를 만들어 둔다는 거고, 그 통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겠지만 해커들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안전, 보안 문제 때문에 O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컴퓨터도 해킹을 당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지만 자동차가 해킹을 당하면 사실 아이오닉 5를 꼭 산다면 이 기능을 꼭 필요하시는 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도 V2L을 넣어주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안 넣어준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테슬라도 사실 이걸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 가장 큰 이유는 화재성입니다. 화재성. 배터리의 열화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코나 EV 같은 사건은, 물론 현대가 1년 동안 로드 테스트를 거치면서 아이오닉 5의 안전 검증을 다 했겠지만 코나 EV 때는 로드 테스트를 안 했을까요? 하지마 이 개새끼야! 거기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오닉 5가 테슬라보다 월등히 강점은 V2L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케팅 팀이라면 이 V2L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마진은 얼마나 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것 같은데, 기자간담회에서는 자꾸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부각시키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V2L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아직 V2L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은가 이런 뇌피셜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V2L은 자동차를 타는 오너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건 분명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출장 세차를 하는 김모 씨는 시끄러운 발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겠죠. 또한 지하수를 뚫는 일을 하시는 이모 씨는 무거운 케이블과 무거운 발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이런 기능들을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아쉬운 점 총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오닉 5가 테슬라의 계략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격 정책을 좀 싸게 가져가면서 우리한테는 좋은 쪽으로 다가왔는데요. 확실히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이오닉 5를 25일 출시되자마자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테슬라와 아이오닉 5를 좀 더 면밀히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영상을 마치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